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십수년 동안 단 한 번의 부결 없이 모든 개발 안건을 통과시켰던 광주 도시계획위원회. 사실상 광주의 모든 개발 사업을 비공개로 심의해왔는데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회의 내용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입장을 번복해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막대한 자본과 이권의 흐름을 결정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도 심의 내용이 즉시 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어떤 이유로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히 알기 힘든 구조인데 이 때문인지 지난 14년 동안 부결 안건은 0건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 도심의 난개발 근본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에 있다고 본 광주시의회는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를 오늘 의결했습니다. 굵직한 도시계획 현안이 다뤄질 때마다 반복되던 밀실심의 의혹이 사라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도시개발, 도시공간의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광주시가 뒤늦게 갑자기 이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입니다. 조례 의결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각에 개정안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달 법제처에 조례안이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을 위반하는지를 물어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회의 공개 원칙을 강행으로 규정한 이번 조례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른바 거부권을 뜻하는 제2요구권 행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임의주 규정과 강행 규정에서의 결론은 아직 못 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2요구권 발동 여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결론적으로. 네. 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말과 휴일을 거치는 동안 광주시의 입장이 급변한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결과는 상임위 통과한 결과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아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장의 대응을 좀 미흡하게 한 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도심 난개발의 제어 장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광주 도시계획위원회의 공개 조례가 광주시의 뒤늦은 발목 잡기로 의미가 훼손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동구청장을 지냈던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서라는데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됩니다. 김 이사장은 자리에 오른 지 1년도 안 된 상태여서 광주시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또 해야 할 판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에 들어갔는데 민주당 당원으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삭발식을 통해 동조 투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환경공단 이사장 사직 이유입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2016년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에 당선된 김성환 이사장은 이후에도 각종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사장직에 임명된 지 1년도 안 돼 사퇴하는 것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우려는 작년 이사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다음 총선 출마가 확실해 보인다. 그래서 1년짜리 이사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곳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당시 김성환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직까지 출마 생각이 없고요. 이사장이 임명되면 이사장으로서의 직무, 책임, 성실히 다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임기 3년 채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런 발언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김성환 전 이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는 총선 출마 계획이 없다고 답했을 뿐 총선을 나가지 않겠다고 답한 적은 없다며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계획이 없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출마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고요. 그다음에 임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피임명권자의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 정치인의 행보 때문에 광주시는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새로 찾아야 하고 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다시 해야 하는 비용을 치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영상이 외부로 반출되지는 않을지 의료계뿐 아니라 환자들도 걱정이 큰데요. 민간 업체들이 나서 문제를 해결할 기술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설치율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척추 전문 병원. 5년 전 이곳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대리수술한 혐의로 의사와 함께 구속되는 등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찍은 영상으로 환자들이 알지 못했던 수술실의 내막들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영상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경우입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보안 유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료기관 장들이 져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모두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 민간 사업자들이 기술을 개발해 대신 나서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설치된 CCTV로 녹화된 영상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암호화되어 저장됩니다. 설치 비용은 수술실 2개당 약 500만 원, 국비와 지방비 지원으로 절반을, 나머지는 병원이 직접 부담합니다. 혹시 탈취가 되더라도 이 영상 자체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 구현이 제대로 안 되고 구동이 안 되는 그런 영상, 즉 영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환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의료사고에 대비할 하나의 안심책이 된다는 겁니다. 요새 의료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입증을 자료도 없잖아요, 환자들은. 근데 그런 걸 녹음을 해주면, 녹화를 해주면은 아무래도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그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이미 헌법 소원을 낸 의사협회는 만일 일어날지 모르는 사후 문제에 대한 책임이 병원에게만 지나치게 쏠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설치하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그것을 유출됐을 때 그걸 책임지는 것까지 모두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더 과중한 업무. 새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광주에서만 모두 84곳. 이 중 30%는 아직 CCTV를 설치할 의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대형 풀빌라와 독채 펜션,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여수에도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섰는데요. 그런데 이들 시설 가운데 일부는 영업 인가를 받기 쉬운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해놓고 높은 숙박 요금을 받는 등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김단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여수 돌산의 한 풀빌라입니다.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해놓고 2021년부터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숙박비는 최고 110만 원대. 가장 큰 독채는 3층 90평 규모를 자랑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풀빌라. 한 팀만 독채로 이용한다는 장점을 내세운 이곳도 허가상 농어촌 민박입니다. 올해 여수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만 650여 곳으로 전남에서 가장 많습니다.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 민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할 경우 사업자가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소만 이전해놓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거주는 안 하시고요? 호스텔이나 가정은 호스텔 사고 손이 있을 때 기계들하고 좀 기계체 집이 있습니다. 민박 건물 옆 컨테이너에 거주한다더니 사업자 차에는 시내 아파트 주차증이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곳이 그러면 아까 컨테이너? 네, 관리동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다음 고급 펜션 등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숙박업소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기준 등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농어촌 민박에 안내데스크와 수영장과 같은 호화시설을 갖춰놓기도 하고 10여 개의 객실을 운영하는 등 기업형으로 변질되면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자체도 수시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신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 지속적으로 그 업소를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농어촌 민박 10곳을 적발하고 거주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10곳도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농촌 쇠퇴와 고령화로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개교 100주년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고흥의 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지역의 배움터로 그동안 폐교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학교 동문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학교 살리기에 주력한 결과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동강초등학교 학생들이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모습을 그립니다. 알록달록 쌓인 펜으로 학교를 색칠하고 태블릿 PC 속 다양한 미술 재료로 100년 뒤 학교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100년 동안 이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뛰어놀았잖아요. 그걸 제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저희 학교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1967년 한때 1,700명이 다녔던 동강초는 고령화와 농촌 쇠퇴로 현재 62명의 학생이 다니는 작은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버틴 만큼 이번 100주년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오래 명맥을 유지해온 만큼 동강초 동문은 9,500여 명. 자신은 물론 네 자녀 모두 동강초 동문이라는 한 학부모는 낡아버린 학교 건물을 볼 때마다 감회가 남다릅니다. 저는 66회 졸업생이고요. 그 셋째 아이가 여기 100회 졸업생이 될 거라서 되게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강초 동문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에도 배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땅을 기부하고 학교를 세운 주민들과 선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올이 흘릴 때 이 학교에서 모두가 공부를 하고 배우기 때문에 사회 역할에서 자기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문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는 10일 개교 100주년을 맞는 동강초는 9일 교정의 동문들과 주민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갖고 상징탑을 세울 계획입니다. 100년을 이어온 만큼 꿋꿋하게 농촌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좀 마련을 해서 동강초가 오래오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시골 학교들이 줄줄이 폐교되는 위기 속에서도 한 세기를 넘기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학교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석 달 가까이 총파업을 이어가던 광주 일시립 요양정신병원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 요양정신병원 지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중재에 나선 광주시가 한 달 내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파업을 멈춘다고 해서 임금 협상 문제 등에 대한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며 일을 하면서도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걸기문을 배포했다가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3년 만에 재심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이명실 판사는 지난 1981년 5월 전두환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하구 5월 걸기문 700장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65살 정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정 씨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지구대에 이미 동행된 2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2시간여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20대 남녀 2명을 붙잡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